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요즘 날씨도 좋지 않고 시장 상황도 도와주지 않으니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컨트롤 밖의 영역이죠.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집중하기보단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자산군이 하락을 맞이했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후오비 거래소가 서비스 중지를 시작으로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정지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만여 대의 채굴기가 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1,100여 대의 암호화폐 채굴기를 압수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네이멍구 자치구의 기타 부서의 경우는 암호화폐 채굴 장비가 쌓여있는 창고를 발견하고 1,100여 대를 압수했다 전했다고 합니다. 네몽골 자치구는 지금까지 45개의 암호화폐 채굴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중단시켰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압박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중국의 방향들이 장기적인 측면 암호화폐 시장을 정화시켜준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시점 중국발 퍼드가 앞으로 나온다고 해도 크게 흔들리는 투자자분들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정말 중국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일지 앞으로의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소식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전망에 관한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자산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한 이코노미스트가 비트코인을 주제로 기사를 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우수한 분산 투자 수단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우수한 분산 투자 수단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최신 기사를 통해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 대비 매력적인 투자 이점을 가지고 있다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기존 마켓과 낮은 상관관계로 인해 우수한 분산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높을 수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도 높았다.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글로벌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는 0.2에서 0.3 정도였고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뿐 아니라 월가의 전문가들의 경우도 기존의 주식을 6, 채권을 4 정도로 하는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1에서 5% 정도의 비중으로 편입을 할 경우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5%의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두었더니 수익률이 1.7배가 되었다는 내용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폭은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시그널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밀레니얼 세대라고 아시나요? 보통 17세에서 이제 37세의 사람들을 가리켜 밀레니얼 세대라고 칭하는데 이 세대들의 특징은 소셜 네트워크 등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하고 멀티태스킹에 능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도 기업들이 밀레니얼 세대를 핵심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에 한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있기에 암호화폐 시장 또한 장기적으로 강세를 띨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리서치가 나왔습니다. 매년 2조 달러 밀레니얼 세대로 암호화폐 장기 강세 전망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 스트레이시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매년 약 2조 달러 상당의 자금이 베이비붐 세대에서 밀레니얼 세대로 이전됨에 따라 장기적인 암호화폐 강세장이 전망된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펀드 스트레이시의 경우는 밀레니얼 세대에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한다
부과 세대 간의 부의 이동으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캐시 우드의 경우 보수적인 베이비붐 세대와 달리 밀레니얼 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세계를 이제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베이비붐 세대란 19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인구들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시청자층의 이제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분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금의 흐름들을 충분히 잘 캐치하고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몰려온 자금의 흐름이 파도였다면 앞으로 몰려올 유동성의 자금의 흐름은 쓰나미급이 될 거라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포브스에서 한 가지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이제 10월 27일 비콘 체인의 업그레이드까지 예정되어 있는 코인이죠.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번 연도 비트코인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며 많은 관심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통은 비트코인의 상승 이후에 알트코인의 상승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오늘은 이더리움이 계속 오를 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는 이야기가 포브스에서 나왔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계속 오르면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간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의 경우는 만약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10만 달러 돌파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포브스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중국발 규제 악재에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나타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반등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시가총액 2조 달러를 회복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난 24시간 12% 급등하였으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 또한 이르면 다음 달 ETF 출시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TF 출시 관련 긍정적인 발표가 따른다면 10만 달러 도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목만 그런 거지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주요 핵심 내용인데요. ETF의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승인 기대감이 있던 내용이었죠. 주식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들이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상황 속 다음 달 비트코인 ETF가 승리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번 연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인정받기 시작을 하려는 상황 속에 스위스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위스에서 최초로 투자 신탁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첫 투자 신탁 커스터디 라이선스 취득 크립토뱅크가 탄생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규제 승인을 받은 크립토은행 SEBA뱅크가 투자 신탁을 대상으로 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업체 중에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CISA 라이선스 발급을 통해 투자 신탁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자산 펀드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은행 측은 유럽 전체 디지털 투자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고 하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게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는 글로벌적으로 일어나면서 외국뿐 아닌 우리나라의 주요 은행들 또한 뛰어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하게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얼만큼의 수요들이 증가하며 이러한 사례들이 증가하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 가장 이제 투자자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부터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또한 특금법이 발효가 되며 많은 거래소들이 한국어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8월 바이낸스의 경우는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의문점을 남겼던 거래소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어 서비스만 중지가 된 것이지 거래는 가능한 상태였었는데, 하지만 이 싱가포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10월 26일부터 싱가포르 사용자 입금 및 현물 거래를 제한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낸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10월 26일부터 싱가포르의 사용자들은 바이낸스의 주요 거래 기능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법정화폐 예금, 암호화폐 선물 거래, 법정화폐 및 이제 유동적 스왑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 구매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지난 7월부터 시작이 된 바이낸스에 대한 글로벌적인 규제 철폐로 인해 바이낸스는 싱가포르에서 활로를 모색할 것이라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싱가포르의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었는데요. 참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바이낸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경우 현재까지도 각국의 규제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 속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금융의 중심이죠. 미 SEC에서 확실한 규제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생각들은 미국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기사에서 많이 나온 의원이죠. 얼마 전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 기조는 미국에겐 기회다 이야기를 한 인물인 패투미 의원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SEC에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SEC 불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내부에서도 우려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 패투미 의원의 경우는 미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에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서신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투자자는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엄격한 처벌과 벌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SEC는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한 우려는 나뿐만이 아닌 SEC 내부 위원들도 동감하고 있다. 최근 SEC의 행보와 관련해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엘라드 로이스먼 위원인 디지털 자산의 증권 취급 방식에 대해 실망을 내비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패투미 의원의 말대로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의 경우는 SEC 위원장직을 게리 겐슬러가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란 낙관적인 이야기를 초기에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에 대한 여론은 그리 좋지 않은 것을 쉽사리 확인할 수가 있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또한 답답함을 느끼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론을 분명히 겐슬러 위원장이 모르지 않을 텐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들이 또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은행이죠. 저 또한 이제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커스터디 기업의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은행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에 지분 투자를 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전문 기업인 카르도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지분 투자의 경우는 지난 7월 농협은행과 디지털 자산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국정보통신, 헥슬란트 세계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인 아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카르도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의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관련 서비스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모든 것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시장이죠. 절대로 작은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길게 보시며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얼마 전 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비트루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토큰인 송버드 토큰의 상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혹시 실시간으로 이제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한번 이제 현재 비트루 거래소에 들어가 보자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363%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녹화 기준 가격은 0.3달러인데요. 이제 상당한 상승률을 볼 수가 있는데 장중에 가장 최대
올랐던 것으로 저는 500%까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면 기대가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최초의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었던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버드 토큰의 경우는 비트루 거래소 한 곳에서만 진행을 하였지만 스파크 토큰의 경우는 현재 50여 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 거래소들이 지원만 하고 배포만 하고 상장을 모두 안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거래소의 가장 큰 수익원은 거래 수수료입니다. 엄청난 거래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스파크 토큰을 상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거래소들에게 엄청난 손실일 텐데요. 이번 송버드 토큰의 상승세를 본다면 스파크 토큰의 가격이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스파크 토큰은 가지고만 있으면 두 개의 추가적인 토큰을 에어드랍할 예정이기 때문에 파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이 더욱 좋겠죠. 10월달 안에 배포가 될 것이라 했으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제때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다, 이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